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요, ABA의 정의와 그 특성입니다. 우리가 언어 행동에 대해서도 올려놓고, 행동 중재에 대해서도 올려놓고, 또 지금 현재 뭐 학교 현장이나 복지 현장에서 ABA를 활용한 ABA가 응용 행동 분석이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행동 중재, 체중증 돌봄, 학교에서도 뭐 긍정적 행동 지원, 도전적 행동 중재, 뭐 개별 행동 중재 이런 내용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치료실에서도 언어 행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DTT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과연 ABA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ABA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그런 방법들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BA의 어떠한 요소들, ABA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느냐, 지금 검증이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의료 쪽이나 심리 쪽이나 행동 쪽에서 많은 검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오면서 지금의 뭐 언어 행동 그리고 행동 중재 그리고 ABA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ABA의 정의와 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기반으로 해서 내가 ABA를 하는구나 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행동 중재도 이런 원리가 있어 왔구나, 그리고 행동 중재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ABA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정의와 특성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응용행동 분석, 이제 ABA,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ABA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전에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저희는 행동주의, 뭐 행동수정, 그리고 최신 행동수정, 뭐 긍정적 행동 지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가장 시초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지금 발전되어 온 계기가 무엇인지, 지금도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확대하고 연구하고 해서 지금도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뿌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파블로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동적 조건 형성 과정이라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첫 번째가 파블로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숀다이커에 대해서 알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ABC 행동 유관을 만들어 오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작동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수동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런 연구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의 이 ABC나 아니면 ABC, 뭐 런 유닛, DTT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 원리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응용되고 활용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왓슨의 우리가 뭐 여기 개념적으로는 반복론적 행동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알버트 실험이라고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스키너, 어찌 보면은 ABC라는 개념을 만들고 ABA 응용행동 분석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이 스키너에 대해서 알게 돼서부터죠. 그리고 언어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스키너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책자도 이렇게 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알면 좋다라는 거고,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블로브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에 수동적 조건 형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수동행동, 작동행동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개 실험에 대해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침이 나오는 부분들,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온다. 이제 무조건적인 강화, 조건 강화. 뭔가 우리가 1차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어떤 조건을 입혀줌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후 관계,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습도 있고 페어링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흘리는 것도, 침을 흘리는 것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나올 때 이후에 짝이 될 수 있는 다른 종소리하고의 결합,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행동주의에서 가장 이제 우리 행동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됐던 부분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의 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침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고 진짜 생성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침을 흘렸다 안 흘렸다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나왔는지, 언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실험을 중요시 여기는 이게 ABA의 색깔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숀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양이 우리 실험이 있는데요.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효과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강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문을 열게 되었느냐? 우연히 이 지렛대를 누르니까 문이 열렸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제 음식물을 먹게 된 겁니다. 다음에는 이 우리 안에 넣으니까 그냥 이제 누르고 나와서 음식물을 먹더라. 그 행동이 증가하더라. 유지되더라. 왜? 강화물에 의해서. 자, 새롭게 어떠한 행동을 만들고 안 그러면 어떤 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부분을 많이 나타나게 하는 거, 이런 효과를 보게 된 거죠. 이게 강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던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왓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공포감을 심어주는 알버트 실험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나에게 뭐 아이들을 데려오면은 당신이 원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약간 행동주의에 어떻게든 나에게 환경이 주어지고 나에게 뭐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나 어떤 걸 주어지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버트 실험이 있고요. 공포감을 심어주게 되잖아요. 강화도 있지만은 무조건 벌적인 자극도 이렇게 페어링이 돼가지고 무조건적인 벌로 이렇게 공포감을 없던 행동을 생성해낸다. 그리고 이 생성해낸 것은 없앨 수도 있다. 이게 행동이라는 것은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어떤 것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강조하고 방법론적 행동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찌를 이용한 실험도 유명하고요. 이 비둘기 실험도 유명하잖아요. 스키너 박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약간 혁신적입니다. ABC에 대해서 이게 수동이라고 하는 이제 선행하고 강화라고 하는 결과, 왓슨에 대한 개념들을 총괄을 해가지고 ABC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행, 사건, 행동, 결과라는 이 하나의 학문적 틀을 만들게 된 거죠. 이 비둘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영어에 대해서 안 그러면은 이제 먹이를 주느냐 안 주느냐 내 동작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어떠한 강화에 의해서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키너도 이제 알아두면은 어찌 보면 현재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이 시초는 그 이 스키너라고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학문적 견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오면서 체계를 만들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파블로브 그리고 숀다이크, 왓슨, 뭐 스키너 해가지고 스키너 학파 그 후임들도 그렇고 연구를 많이 진행해 오면서 그걸 체계화시켜 나갔거든요. 이러한 행동의 원리, 우리는 안 그러면 환경이 주어지든지 강화와 벌, 소고의 이런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고 이러한 방법들이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언어도 새로 하지 못하는 언어도 만들 수 있고 잘못된 언어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안 하던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 현재 뭐 수정해야 되는 이 행동들을 변화도 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조합을 해봤을 때 응용행동 분석이랑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과학적 접근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 연구가 자 우리가 뭐 파블로브부터 스키너까지 해서 이 연구들은 뭐예요? 실험실이라는 사항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걸 활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향상시킨다는 것은 뭔가를 증가시키고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실험에 의해서 오랫동안 검증된 개념과 원리 실험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ABA가 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연구와 논문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된 방법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동의 원리에서 파생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행동이 있으면 이렇게 가르치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의 강화, 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는 행동이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 있을 때는 행동이 줄일 수 있고 때로는 싫어하는 걸 제거함으로 해가지고 행동을 늘릴 수도 있고 어느 행동에서 뭐 멘더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언어를 올려야 된다. 뭐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인 FCT도 활용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EABC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와 선행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행동의 원리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의 개선에 적용된 절차로 인한 변화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자,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오랜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신뢰롭고 타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험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누구에게 효과가 있더라 이게 아니고요. 10번을 하니까 8번은 효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명된 것이 어디에 올라가요? 방법 개념에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저널이나 안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방법들이 조합된 하나의 또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걸 해보니까 좋아서 자 누구나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증명이 돼야 돼요. 오랫동안 증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연구된 부분들은 효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뒤에 특성에서 또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ABA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나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증거 기반 학습이 지금 유행하잖아요. 이 증거 기반 학습이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제 낙후학생 방지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뭐 부시 대통령부터 해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왔던 미국에서 이제 약간은 우리가 완전 학습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증거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이제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되는 증거 중심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 학습하고 행동을 측정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과학적으로 인정된 교수법을 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밀교수법이나 안 그러면 여러가지 우리가 직접교수 부분으로 있고요. 그리고 ABA에서 말하는 DTT적인 방법, 그리고 언어행동, 화자행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학습에도 이용하고 행동을 중재하는 데도 이용하는데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증명된 증거를 기반으로 된, ABA는 그 증거 기반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오랫동안 반복을 통해서 실험적인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BA에서 말하는 뭐 토큰, 광화, 뻘, 뭐 때로는 고확률 요구 연속부터 해서 뭐 에모라고 하는 동기 조작들, 행동 연쇄, 행동 형성법 있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절차적으로 잘 넣어서 할 건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응용 행동 분석의 특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베올퍼 리절리는 이제 행동 변화 연구에서 우리가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자, 다음에 7개의 영역을 충족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응용 행동 분석 방법을 쓰고 있다. 자, ABA 치료다. ABA를 통한 행동 중재다 라고 할 때는 이 7가지 개념이 꼭 포함이 되어야 그거는 응용 행동적인 방법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응용적, 행동적, 분석적, 기술적, 개념적으로 체계적, 효과적, 일반성이 있습니다. 자, 한 개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응용행동 분석의 특징에 첫 번째로 응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응용적이라는 말은 응용행동 분석에서 다루는 행동은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이 개선됨을 해가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인관계도 있고 체중 조절도 있고 뭐 효율적인 학습 행동, 언어 습득 이런 부분들이 있죠. 지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비둘기가 쪼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실험 연구에서 나온 것을 응용해서 실제적으로 변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치료하고 중재하는 것이 응용행동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용행동 분석의 또 다른 특징을 보시면요, 행동적이라는 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행동적이 뭐냐?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실제 행동에 대한 정밀한 측정 및 변화한 대상자 행동에 대한 문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행동을 선정을 하면은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두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를 자주 때려서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중재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변화시킬 거라고 해요. 친구를 때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이 때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안 그러면 때리는 행동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 이 목표를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때리고 나서 자, 이 아이는 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자, 이런 행동이 아닌 안 그러면 다른 행동에 대한 거는 측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때리는 행동이 줄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행동적인 부분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행동은 직접 관찰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관찰이 가능하다는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블로의 실험 아시죠? 그 개 실험을 보시면은 처음에 침이 나오는 행동 있잖아요. 침이 나오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침이라는 것을 나온다는 것을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 침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우리는 측정이 가능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관찰이 가능한 측정 가능한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행동 자체가 변한 것인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동을 볼 때 어느 순간 내 기분의 변화나 안 그러면은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저 행동이 저 행동 정말 아닌 것 같아 하는데 내가 어떤 교육을 듣고 오니까 저 행동 정도는 괜찮다는 말을 들었어. 다음에는 내가 변화시킬 때 저 행동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그 행동이 실제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측정하는 방식이 변했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변해서 그걸 보는 시야가 변함으로 해가지고 그 행동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이 실제로 변했는지를 보는 것이 이 행동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분석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분석이라는 것은 기능 관계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험적 통계하에 행동이 발생 또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가능한 많은 요소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적 반복 가능한 관계. 반복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능적이라는 거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분석적이냐라고 하면은 어떠한 행동이 변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의 관계하고 이 관계가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되었는지, 자, 떠드는 아이가 있다. 그 수업 시간에 앞에 앉아서 계속 떠드는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전체를 관찰해 보니까 이 아이는 선생님한테 야단 받는 것도 하나의 관심을 여기고 이걸 계속 떠들고 있더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설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게 정말 선생님한테 야단 받는 걸 하나의 관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야단을 칠 때와 안 칠 때, 안 그러면 또 주위에서 야단 칠 때 다른 아이들은 또 웃지 않았는지, 다른 아이들이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이 행동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능적 관계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면요. 모든 절차 과정이 충분히 완전하게 자세히 기술되어 타인이 이를 되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작동 절차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술되어야 하고요. 반복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어떠한 내용을 쓰면은 다른 사람이 이걸 정확하게 또다시 구현할 수 있다든지, 이 내용을 쓴 내용을 읽고 나서 정확하게 그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분만 보고 이걸 설명을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르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사과가 나오듯이 우리는 한쪽 면만 보면은 이 사과가 정말 한쪽이 파여져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공격 행동이다, 안 그러면 산만한 행동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는 공격 행동이 심해요. 우리 아이는 너무 산만해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 이 말을 들으면은 산만해? 자리 이탈이 맞나?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아이는 손가락 흔드는 행동 때문에 너무 산만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리뭉실하거나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해 놓아서는 안 되고 누가 읽어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1시간에 5번 정도, 한 번 시작하면 5번 정도는 손가락 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산만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는 부분으로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기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체계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은 행동 변화 중재가 행동의 기본 원리에서부터 도출된다는 거죠. 동일한 원리로부터 다른 비슷한 절차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법들의 집합체가 아닌 원리가 통합되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떠한 행동들이 하나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원리에 의해서 이 다른 방법들도 응용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는 뭐였죠? 강화, 소거, 벌부터 해서 여러가지 행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행동 원리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책상 치는 행동을 많이 해서 교실 뒤쪽에 서 있게 하는 타임아웃을 사용하였다 라는 부분도 우리는 할 수 있지만은 응용 행동 분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주변에 관심 받기 위해서 주변의 관심이 하나의 강화가 되어서 두드리거나 책상을 치는 행동을 계속 해왔다. 그래서 이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부적벌의 요소인 타임아웃을 통해서 강화적인 환경에 벗어나는 교실 뒤쪽에 보내는 행동을 통해서 이 행동을 줄이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가 있으면 이 원리를 통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법들을 다 가져온다는 건 아니죠. 이 방법들은 하나의 원리로 통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이 방법들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은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거든요. 여러가지 방법들, 자, 내가 이러한 방법 썼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화, 소거, 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원리들이 응용행동 분석적으로 검증된 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방법들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용행동 분석은 효과적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응용적이라는 말에서도 나왔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응용행동 분석적인 방법을 쓰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기 위해 행동이 충분히 개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의 개선이 임상적, 사회적 중요성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 행동의 어떤 변화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썼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중재가 없을 때는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행동이 어떠한 방법, 중재적인 방법을 쓰니까 실제적으로 이 행동에 효과가 있더라. 다시 업계에 보니까 이 행동에 효과는 없더라. 다시 중재를 쓰니까 이렇게 행동에 효과가 있더라. 반복적인 결과를 기능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썼을 때 실제 응용행동 분석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지속되는 행동 변화를 산출해야 돼요. 다른 환경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고요. 다른 행동으로까지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행동을 하나 나타났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행동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앞에 방법을 다 써서 그러면 이게 단기간 이틀 아니면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하고 이 행동이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요구하는 행동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 유지가 되어야 그거는 일반화가 되었다. 시간적으로 일반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 아침에는 잘하는데 저녁에는 못한다. 이것도 시간적으로 일반화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잘하는데 학교에서는 못한다. 뭐 역으로 학교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못한다. 치료실에서는 잘하는데 학교에서는 못한다. 학교에서는 잘하는데 치료실에서 못한다. 이거는 환경에 대한 일반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마하고 있을 땐 잘해. 근데 쌤하고 있을 때 왜 안 돼? 이것도 이 행동,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했던 응용행동 분석적으로 중재하고자 하는 행동이 일반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응용행동 분석은 이 일반화 전략을 꼭 가져가야 되고 일반화가 되었을 때 하나의 응용행동 분석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ABA의 정의와 그 특성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정의의 내용을 보면서 ABA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그 특성을 통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디에 활용이 되고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ABA는 그냥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검증되고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ABA라고 하면요. Apply Behavior Analysis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응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그러한 부분을 행동의 원리에 따라서 분석하고 증명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변화시킨다. 여기에는 언어와 여러가지 행동에 대한 변화, 언어의 변화도 행동의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한 ABA 정의가 좀 ABA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